안녕하세요. 레디안군의 경제적 자유 찾기 레디안군입니다. 오늘은 소형 항공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항공사의 종류에는 풀 서비스 캐리어, 로커스트 캐리어, 커미터 에어라인, 리지널 에어라인이라 해서 좀 세 가지 종류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풀 서비스 캐리어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로커스트 캐리어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그리고 커미터 에어라인이라고 해서 소형 항공사라고 오늘 설명드릴 항공사는 국내에는 코리안 익스프레스 에어라인하고 에어포항 그리고 에어필립이 있습니다. 그럼 소형 항공사가 뭘까요?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 국내 소형 항공사를 좀 보시면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소형항공사는 이렇게 3개 항공사가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리안 익스프레스 에어라고 해서 2005년도에 설립된 항공사고, 취항 노선은 제주 양양, 부산 양양, 기종은 ERJ145, 좌석 50석, 모회사는 한서우주항공, 에어포항은 17년 1월, 취항 노선은 포항 제주, 포항 김포, 기종은 CRJ200, 50석, 모회사는 동아전자, 그리고 에어필립은 취향 노선은 광주 김포, 기종은 동일하게 ERJ145 50석, 모회사는 필립에셋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 세 개의 항공사를 보시면은 어떤 게 좀 동일하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취향 노선은 일반 대형 항공사라든지 로커스트 캐리어라든지 다 이용하는 노선일 수도 있는데 기종 자체가 좀 보시면은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좌석수가 50석인데요. 일반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보잉 737 기종이나 A320 기종을 쓰기 때문에 좌석이 180석 이상 항공기로 많이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형 항공사는 그 이름과 동일하게 좌석수가 50석 미만인 항공사들을 소형 항공사라고 좀 지칭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발전 가능성은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실제 현재 마케팅적인 활동이나 이 속도 이게 발전하는 속도들을 봤을 때 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는 아주 에어톡스의 주관적인 좀 분석입니다. 이건 추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소형항공사의 정의를 좀 보게 되면 이거는 항공법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소형항공 운송 사업은 국내 항공 운송 사업 및 국제 항공 운송 사업 외에 항공 운송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허 신청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이 가능하고, 등록 요건 같은 경우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 항공기 한 대 50석 이하, 50석 이하,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50석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항공 운송 사업과 국제 항공 운송 사업 외의 항공 운송 사업이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은 국내 항공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좌석수가 한 대당 승객 좌석수 51석 이상, 국제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실제 자본금 같은 경우도 좀 더 적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좀 설립을 할 수 있는 항공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공기 기종 자체는 50석 이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작은 항공사, 그런 걸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항공사를 커미터 에어라인이라 또는 리지널 에어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대형 항공사들이나 로커스트 캐리어가 운항하지 않는 다른 노선의 커미터, 이게 통근하듯이 좀 다른 교통편의 대체 수단으로 좀 활용하는 항공사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이고요. 약간 땅이 넓은, 그리고 항공 자유가 오픈되어 있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와 좀 다르게 국토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국내 그 저비용 항공사라든지 대형 항공사와 큰 기본적인 요건의 차이는 있지만 마켓에서의 이런 경쟁 구도라든가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항공사가 항공기 기종을 어떤 걸 운영하고 있느냐? 일단 앞서 보신 것과 같이 ERJ145라는 기종이 있는데요. 현재 에어필립과 코리안 익스프레스 에어라인이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운항거리는 2873km로 여기 아래 보시면 베이징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노란선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뭐 김포나 인천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약간 그 왼쪽 부분은 좀 오른쪽으로 좀 움직이겠죠. 실제 일본 쪽의 전 노선은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가까운 러시아, 최근에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대만, 뭐 이런 지역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항공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치는 31인치고요. 이건 피치라는 거는 좌석의 앞뒤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약간 거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에어포항이 운항하고 있는 CRJ200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항은 두 가지 종류를 좀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ER과 LR. 이 운항거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운항거리가 2491km와 3148km.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베이징 기준으로 해서 파란색 선 이런 쪽 다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뭐 일본 지역 저는 다 커버가 가능하고 중국 지역도 가능하고 러시아 지역 마닐라까지 가능합니다. 베트남의 뭐 하노이 뭐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일단은 좌석수는 50석 동일하고 피치도 31인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ERJ145 그 기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피치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저비용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와 소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비교가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보잉 737-800 기종이고요. 실제 피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구 맨 앞자리 같은 경우에 저비용항공사는 32에서 34인치, 일반 좌석은 30인치 정도. 그리고 ERJ145 모델, CRJ2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같은 경우 33에서 34인치, 그리고 이코노미는 31인치로 저비용항공사보다는 한 1인치 정도 좀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타보신 분들 보셨을 때 약간 편안한 느낌이 있다, 약간 우등 고속 같은 느낌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공사들이 그런 운영을 하는데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건 항공교통연구원에서 실제 이제 2010년도에 소형항공사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연간 운항 비용을 좀 보게 되면 항공기 기체 비용, 항공기를 이제 보통 이제 빌리거든요. 빌려서 월세처럼 매달 얼마씩 내게 됩니다. 그런 비용, 연료 비용, 인건 비용, 공항 비용, 지상 주업 비용, 그리고 유지 비용, 총 비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 50석 항공기 한 대가 하루 4편을 운항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은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50석에서 하루 4편 4를 곱하고 티켓을 국내선 기준으로 한 5만원 정도 판매한다고 봤을 때 한 1000만원 정도 하루에 벌고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30 하면 3억. 만약에 6만원 정도를 티켓을 팔았을 때 3.6억. 이거는 실제 50석이 다 팔렸다는 가정이고요. 여기서 그 흔히 탑승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실제 이게 맥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티켓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국내선에서 평균적으로 티켓 가격이 물론 이제 주말에는 뭐 8만원, 9만원, 뭐 10만원 이런 것도 있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했을 때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3억이라는 비용이 매출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이제 기체 리스 비용, 연료 비용, 인건 비용, 공항 이용 비용, 주업 비용, 유지 비용, 뭐 사무실 임대료 여러 가지를 다 빼야지 뭔가 이제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실제 초기에 많은 비용이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고요. 항공기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정비에 대한 분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비용은 줄면서 매출은 좀 상승하고 이익도 좀 더 보존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돈을 좀 잘 벌어야 되는데 기존 좌석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약간 돈에 벌려면 약간 소비자에 대한 좀 조사 같은 거 좀 진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좀 해봤더니 소형항공사에 대해서는 50% 넘는 사람들이 모른다. 그리고 목적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여행 관광이다. 만족 이유는 짧은 소요 시간, 빠르게 좀 이동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적정 운임 이런 부분도 있었고, 불만족 이유는 소음 및 흔들림, 안정성 및 우려, 비싼 운임, 스케줄이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 보면 소형항공사 이용 시 고려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운임 그리고 운항 스케줄입니다. 실제 운항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많이 좀 도입이 돼야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물론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데 안전하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고객들한테 인지시킬 수 있는 이런 좀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는 불안함과 기회가 약간 공존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기사는 왼쪽에 있는 기사는 코리안 익스프레스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뭐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무한 양양도 또 취항을 했고 점차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좀 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기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취항한 에어필립 탑승객 3,000명 돌파했다.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항공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 폭에서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2007년도 기사, 2006년도 기사입니다. 한성항공 최초의 로코스트 캐리어라고 이제 했다가 문을 닫았죠. 영남에어도 없어졌죠. 제주항공 그리고 사고도 났었죠. 제주공항에서. 그리고 2006년도에 동일하게 제주항공도 1호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Q400이라는 항공기 기종인데 실제 저렇게 좀 크지 않은 항공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2018년 시점에 어디만 남아있냐? 제주항공만 남아있죠. 제주항공은 그 로고도 이렇게 돌하르방 모양에서 뭔가 약간 좀 진취적이고 좀 안정감 있는 로고로 좀 변화를 하였습니다. 실제 이렇게 성공을 하게 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함. 아까 앞서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좀 어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 울릉도라든가 흑산도 공항 이 공항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중대형기라든가 이런 기종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국내 소형 항공사들에게는 큰 비즈니스적인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도 약간 일반적인 항공사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좀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고객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 모델 자체도 이익이 나는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매출이 들어오는 게 티켓을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티켓을 고객들이 산 다음에 뭐 환불하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좌석을 산다든지 부가 서비스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공하는 항공사들, 매출이 많이 나는 항공사들은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켓 시어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룬 상황에서 매출이 뭐 1조, 2조, 뭐 10조 정도 났을 때 영업이익률이 3% 하면 3천억 정도 이렇게 버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모의 경제는 이루지 않았지만 비용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출이 뭐 1조 정도 났을 때 영업이익 뭐 1,000억 난다 이렇게 했으면 10%잖아요. 실제 티켓을 다양하게 하고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를 판매를 많이 함으로써 이익이 나는 모델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항공사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좀 환영할 일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약간 우려도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포인트를 잡고 매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형 항공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고요. 항상 이야기 드려서 좀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항공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레드 양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